네,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회원 여러분의 건의사항 중에 화면이 어둡게 나온다. 두 번째는 어, 노트북, 줌 미팅하는 노트북의 음향 상태가 좋지 않다. 아직 음향 상태는 오늘 수정하지 못했습니다. 내일은 좋은 노트북으로 회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앞서 보신 영상은 전 세계 공통이죠. 5월 1일 노동자의 날입니다. 그런데 사회주의 국가의 핵심 주체는 누구나 노동자입니다. 대단합니다. 마치 3대 명절처럼 사회주의 국가에서 노동절은 엄청난 날이죠. 예.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 가정의 달입니다. 한 4살을 이끌고 감에 있어서 회사 전 직원 초청 행사 날이 1년에 한 번씩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아들이, 본인의 딸이 어떤 회사에 다니고 있는지 부모님들한테 다 초청해서 보여드리는 날입니다. 5월 4일 날, 5월 5일 어린이날. 여기는 어린이날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5월 1일 노동절 줌 미팅 밤 9시에 진행하겠습니다. 더불어 공통적인 5월의 가정의 달입니다. 베트남도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가족 간의 어떤 소중한 가치나 베트남에 일을 함에 있어서 건강이 좋지 않다거나 때로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먼 길을 마다 않고 비행기를 타고 오시는 분들은 저희 가족밖에 없습니다. 매년 예, 바쁜 업무 때문에 아내하고 지금 어떻게 사느냐, 연애하는 기분으로 살고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죠. 삼성동에 본사가 있는데요. 저희 집이 상계동이었습니다. 그때도 이처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집을 들어갔습니다. 10년 이상을요. 그래서 아내하고 결혼 생활이 근 25년이 다 되었는데 중요한 건 아직도 연애하는 기분으로 살고 있습니다. 떨어져 있어서 좋은 점, 연애하는 기분으로 살 수 있다. 부부싸움을 자주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오늘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새삼 회원 여러분께서도 한 번쯤은 부모님을, 아들, 딸을 챙기는 그런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화상 통화를 합니다. 어머님하고. 네, 어머님이 치매에 걸리셨다고 그랬죠. 화상 통화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 어릴 적에 100번 하십니다. 100번. 100번 다 대답합니다. 어머님한테 전화를 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여잡는 힘, 종교적인 힘, 여러 가지 가족의 힘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부모님하고의 하루 통화는 하루의 시작인데 일단 제 마음을 흐트러진 마음을 부여잡기에는 부모님하고 통화하는 것처럼 좋은 게 없습니다. 저를 키우시느라 고생하시는 어머니 아버지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제 어른이 됐죠. 예,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하는 게 공무원 생활하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위암으로 돌아가시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사한테 제가 막내인데 이제 우리 집이 살만하다. 그런데 너무 억울하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제 와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너무 억울하다. 내가 막내인데 제가 막내입니다. 근데 이제 살만하죠. 가족들이 부모님들이 자녀들 키우느라고 고생하셔서 이제 막내가 돈을 벌어서 좀 효도하고 싶은데 아버님이 돌아가신다고 그럽니다. 제가 의사한테 무릎을 꿇고 사정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자, 항상
메타페스트는 뭐다? 두 번째입니다. 회원 여러분. 자, 5월 가정의 달 직원들 행사 영상을 보여드렸던 거냐면 여기는 베트남이지만 전 직원이 90명입니다. 방문하는 가족분들은 110명. 보통 4인 가족 기준으로 하면 400명, 500명 가족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어깨가 무겁죠. 근데 사실은 매일 욕만 합니다. 그렇지만 마음은, 함께하는 직원들 마음은 베트남이나 한국이나 똑같다. 그리고 굉장히 회원 여러분 인재들입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꼭 학벌을 따지는 건 아니지만 서울대, 그래도 연세대, 고려대 정도 나온 굉장히 인재들입니다. 한국의 영어 번역 업체에 영어를 맡겼다가 다시 저희 베트남 직원이 수정해 줍니다. 인재로 구성되어 있다. 언어적인 문제 때문에 답답하지 굉장히 소중한 인재들입니다. 이런 스태프들이, 직원들이 메타패스트를 감싸고 있습니다. 단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건 문화적인 차이나 언어적인 차이를 뺀 나머지 어떤 기술적인 문제, 업무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한국인 못지않다. 그리고 반대로 회원 여러분, 메타패스트 메타F 그룹은 외국계 기업입니다. 한국인이 운영하고 있죠. 그래서 과거로부터 훗날 예전에 저희가 외국계 회사에 들어가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한국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오시는 것을 되게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고향 마을에서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애국계 기업에 다닌다 이렇게 자랑하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 가족 행사에 오시면 사진들을 많이 찍으십니다. 그래서 이놈이 사장이다, 한국놈이다, 잘생겼다, 가서 보니까 착하더라, 이런 말 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 딸을 맡겨도 되는지 소중하죠. 한국이나 베트남이나 다르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 아들은, 내 딸은 어느 국가나 다 소중한 존재죠. 그래서 더욱이 베트남은 엄청 강합니다. 이 가족의 날에 대한 행사가 베트남 와서 배운 게 있다면 여성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여성의 날이 베트남 3대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가족 간의 그 끈끈함은 한국의 비교가 안 될 정도입니다. 효 문화에 대해서는 정말 엄청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줌미팅 시작 전에 가정의 날을 맞이했다. 그래서 제 스스로도 매일매일 부모님한테 안부 인사드립니다. 근데 부모님이 똑같은 이야기를 100번 하십니다. 그래도 그걸 하고 나면 하루의 시작을 알리고 흐트러진 제 마음을 부여잡을 수 있는 마음의 끈이다. 그래서 회원 여러분도 참에 5월에 아들이 전화하길 바라지 마시고 따님이 전화하길 바라지 마시고 먼저 아들한테도 소중한 메시지를, 딸한테도 소중한 메시지를 부모가 해야 됩니다. 부모의 자리도 이제는 부모가 만들어야죠. 아들, 딸 기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정의 난 먼저 강조해 드리는 이유는 메타패스를 통해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다. 정말 이러한 주변의 가치들이 쌓임으로써 돈도 함께 벌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어제 엊그제를 통해서 여신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회원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신의 힘은요, 자꾸 우려의 목소리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여신을 통한 메타캐시로 경주마를 구매한다거나 브리딩을 한다거나 또 다른 여타의 경제활동을 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회원 여러분. 시장 질서가 어렵게 쌓인 내부적인 시장 질서가 완전 파괴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긴장하고 있습니다. 아예 전담 직원이 여신으로 공급되어 있는 이 부분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매일 체크합니다. 개발팀도 아주 예민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개발팀은 반대하죠. 개발팀은 뭐든지 반대합니다. 예, 그렇지만 개발팀이 회원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없다. 회원의 입장을 들여다볼 수 없다. 그래서 운영권자인 제가 밀어붙였는데 이 여신제도가 안착이 돼야 됩니다. 회원 여러분 2차, 3차 많아요. 본사가 회원 여러분한테 드려야 될 게 엄청 많습니다. 회원 여러분 50억에 해당되는 NFT 메타패스트 197마리 중에서 100마리가 팔렸어요. 어떻게 해요? 메타에스 토큰 도유량에 따라서 배분됩니다. 지금 나눠야 될 게 엄청 많아요, 회원 여러분. 근데 먼저 경제활동을 위해서 여신을 들여보고 각 소득으로 올라오는 어떤 것들을 공유하자는 게 취지입니다. 그래서 회원 여러분, 이 제도적인 안착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어떠한 사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어떤 강제 조항을 두지 않았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회원 여러분. 그래서 그걸 두지 않았다. 두지 않은 이유는 메타패스는 하고 싶은데 과거의 리스크로부터 불편한 일이 있다. 그것도 좀 보태서 끄세요. 괜찮습니다, 회원 여러분. 저 괜찮습니다. 네. 고통받는 하루보다는 메타패스로 갚으세요. 메타캐시 좀 팔아서 갚고 경주마로 좀 갚고 메타캐시에서 좀 갚고 일단 거기로부터 그곳으로부터 해방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경제활동이 마음이 편해야 활동도 자유로운 거죠. 회원 여러분. 그래서 그 중에 일부 재원을 가지고도 충분히 회원 여러분 변제하는 기능에 대해서요. 아주 간단하게 뒀습니다. 본인 소득의 10%, 20% 빼가라. 알아서 빼가겠습니다. 보너스에서. 내 계정에서 내가 너한테 1,000만 원 빌렸는데 하루에 5만 원씩 빼가라. 뭐 3만 원씩 빼가라. 괜찮습니다. 회원들. 그렇게 변제하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회원 여러분. 회원 여러분의 활동 여하에 따라서 수익이 발생하죠. 이 힘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신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회원 여러분을 위해서 시행한 겁니다. 그래서 회원 여러분께서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당부드리는 겁니다. 회원 여러분. 이런 훌륭한 어떤 제도를 놓고 일부 회원들의 불합리한 것 때문에 회사에 불이익이 온다면 회사는 수많은 회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그 불을 꺼야 되는 입장이 됩니다. 어떠한 리스크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면 회사는 굉장히 보수적인 운영 정책을 펼치는 거죠. 당장 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꺼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이 좋은 제도가 일부 회원들 때문에 운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회원 여러분 당부드립니다. 내가 지원받은 메타캐시로 절대 본인의 경제활동을 하시면 안 돼요. 오직 신규 회원을 위한 것으로만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시장 질서가 절대 그렇게 해야만 깨지지 않습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그렇게 지원된 메타캐시가 신규 회원한테 스스로 녹아줘야 됩니다. 이쪽으로 침범하지 않고 이쪽으로 넘어오지 않고 신규 회원들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메타캐시가 그중에서 활동을 통해서 여신으로 받은 메타캐시가 다 녹았을 때는요. 회원 여러분한테 수익이 발생되기 시작합니다. 그런 힘을 잡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원 여러분 이 여신제도가 회원 여러분의 많은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사가 우려하는 건 정말 그게 신규 회원 유입을 하는 어떤 마케팅 활동으로 사용됐으면 좋겠다. 단 전제 조건은 내가 판매할 능력만 있으면은요, 회원 여러분 큰 힘이 됩니다. 정말요. 내가 주위로부터 판매할 능력이나 힘만 갖추면은요, 회원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활동비부터 시작해서 또 밀린 카드값이라든지 판매할 능력이 전제 조건입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회원 여러분 해보시면 합니다. 1,000만 원의 메타캐시 여신을 1,000만 원어치를 다 하면 좋겠죠. 그러면 더 빨리 어떤 수익 구조가 창출되겠죠. 그렇지 않다고 하면 회원 여러분이 판매할 능력만 있으면 꼭 도움이 되시는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신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
어떤 정책적인 보완, 규정에 대한 어떤 보완을 통해서 회원 여러분한테 더 지금 많이 신청하고 많이 제공을 했습니다. 회원 여러분. 단지 이 모든 심사와 승인에 대한 최고 권한이 누구한테 있다? 지사장한테, 지사장님들한테 있습니다. 지사장님들 부자입니다. 본사는 잔머리 대마왕이다. 회원이 안 갚는다? 지사장님한테 뺏어올 겁니다. 그래서 지사장님들한테 심사 권한 및 승인 권한을 줬죠. 네. 만약에 해수가 안 된다? 지사장님한테 달라고 떼쓰려고 지사장님들한테 무조건 권한과 승인을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그렇습니다. 회원 여러분, 줌을 2년 동안 진행을 하면은요, 왜 이분 오늘 안 들어오셨지? 아침에 줌을 열자마자 첫 번째로 들어오는 저희 회원분이 계세요. 그분이 안 보이면 걱정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지사장님이 다 월드 어드바이저 코드를 갖고 계십니다. 그러면 직급으로 형성되어 있는 이 메타패스트는요, 지사장님이 나중에 관리자 페이지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회원의 밥 숟가락이 몇 개인지 아셔야 됩니다. 적어도 오너나 보스나 경영자나 운영자가 되려면요, 내 산하 회원의 활동에 대해서, 어려움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 회원이 무슨 일이 있었고, 필리핀 회원이 무슨 일이 있었고, 물론 저는 바로 월드 어드바이저님들만 이야기를 나누면 되지만, 업무의 편의상. 그렇지만 수많은 회원들이 글로벌 단체방을 이용하고 고객센터를 이용할 때 이 회원이 계속 반복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데 저희 어드민 고객센터가 대응을 제대로 못한다. 사정없이 뭐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역할을 함으로써 저희 직원들이 회원을 귀하게 여깁니다.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사장님한테 심사 권한을, 승인 권한을 준 거는 두 가지다. 잔머리 대마왕입니다. 본사 사장은, 대표는 회원들로부터 해소되지 않은 여신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함에 있다. 두 번째는 그런 심사나 권한을 줌으로써 회원으로부터, 에이전시로부터 어떤 애로사항도 듣게 되고 또 미팅도 한번 하게 되고 통화도 한번 하게 되고 그런 과정이 반복되면 또 지사장님들이 일일이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한 분 한 분 그런 챙길 수 있는 어떤 역할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자님들한테 줬습니다. 지금도 많이 챙기십니다. 우리 회원 중에 누구 아버님이 돌아가셨다. 야, 부의금은 아니더라도 좋아 좀 회사 명의로 보내봐. 다 보냅니다. 회원들. 괜찮습니다. 잔칫날 말씀하시면 됩니다. 야, 내 딸이 소중하게 키웠던 내 딸이 오늘 어디서 결혼한다. 메타이프 그룹 네 대표 명의로 하한 좀 보내봐. 보내드립니다. 보내드려요. 이미 줌으로 공간이 허물어졌습니다. 베트남에서요, 한국 꽃가게다 이야기하면 바로 갑니다, 회원 여러분. 경사가 있었을 때, 또는 또 슬픔이 가득한 어떤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어, 부의금까지는 어렵지만, 조화라든지 항안 꼭 보내드립니다. 축하해드려야죠. 그런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장님들한테 심사나 승인 권한을 줬던 결국 그분에 대한 각오나 그분이 갖고 있는 생각이나 그분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어떤 사업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지사장님들의 경험을 통해서 또 어떤 방향을 저희 지사장님들이 바로잡을 수 있죠. 정말 존경합니다. 말로 존경하는 게 아니라요. 정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날 이 줌을 통해서 회원 여러분을 볼 수 있는 어떤 밑거름이나 어떤 그런 토대는요. 한국의 지사장님들이 만드신 거예요. 그 눈길 달리기 만만치 않습니다. 회원 여러분. 누가 시켜서 그러지도 않았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다. 본사가 눈길을 헤치고 가시라고 해서 시킨 것도 아니에요. 한국에 눈이 오고 비가 오는 건 다릅니다. 그 먼 거리 헤치고 가서 예,
정말 뭐 500명 있냐? 그것도 아니죠. 어, 많으면 2, 30명. 적으면 5분, 10분 있는 데 가서 목 놓아 2시간, 3시간 브리핑 해주고 옵니다. 가셔서 식사 대접도 하고. 쉽지 않아요, 회원님들. 그렇게 하시는 지사장님들의 자세, 회원 여러분을 대하는 어떤 그런 태도, 입장, 이거를 회원 여러분이 할 줄 아셔야 된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십니다. 변함없이. 이 줌미팅 쉽지 않습니다, 회원들. 그런데 저희 김현수 대표님 보세요. 서영수 대표님은 날 새고 하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전체 회원에 대한 정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회원들이 들어온 민원 사항이라든지 이거 다 정리하고 본사에 던져주고 주무셔야 되는데 줌미팅이 걸려 있어요. 줌미팅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봉학근 대표님께서 지금 베트남에 와 계시는데 오늘 줌미팅 때 우시더라고요. 그건 마음이 통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저나 회원 여러분의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이 줌미팅을 펼칠 때 어떠한 그런 애안이 보이고 회원 여러분의 고통이 보이고 그래서 줌미팅 때 제가 잠깐 봤습니다. 사실은 독립적인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줌미팅이. 본사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간섭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줌미팅이 퇴색되죠. 때로는 줌미팅이지만 강 대표 그는 몹쓸 놈이다 하고 욕도 하셔도 돼요. 야, 보니까 이런 방향이 잘못됐다. 관리, 감독, 감시는요. 회원 여러분이 해야 된다. 회원이 제일 무서운 존재예요. 그렇지 않으면 회사가 산으로 갑니다. 회원을 소중하게, 귀하게, 무섭게 생각하지 않은 회사는요.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원 여러분한테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먼저 줌미팅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른 뜻이 아니고요. 이 돈으로도 세울 수 없고요. 프로그램으로도 세울 수 없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전통적인 가치, 이런 소중한 가치를 세우고 나면은요, 회사는 그냥 성장합니다. 회원 여러분. 새로운 직원이 들어왔을 때 회사 분위기를 보고 그 회사에서 성장합니다. 프로그램 갖고 절대 성공하지 못합니다. 회원 여러분. 그래서 메타패스트의 힘은 회사와 회원 여러분의 이런 전통적인 힘의 가치가 올바르게 곱게 서 있으면요, 메타패스트는 그냥 돈을 벌게 돼 있다. 여기에 더불어 회원 여러분, 지사장님처럼 노력하시고 중강히 해주시는 대표님처럼 노력해 주신다면 회원 여러분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사장님도 발로 뛰시는 분만 부자입니다. 지사장님 타이틀만 가지셨다고 다 부자는 아닙니다. 발로 뛰어야 됩니다. 정말. 그래서 발로 뛰는 그 어려움이 있다. 실제 있죠. 지사장님이라고 늘 발로 뛰는 지사장님이라고도 늘 해피하냐 행복하냐 그렇지 않죠. 어느 뭐 그룹에 가서 PPT 강의를 했더니 나를 망신을 주고 잘못된 가짜 뉴스를 전달하고 당대표 욕도 하고 재미있는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뭐 다단계 네트워크 회사에서 6명이 오셨습니다. 본사에 6명 미팅을 하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이 제가 앞에 앉아 있는데 저를 너무나 잘한답니다. 강 대표를 어렸을 때부터 너무 잘 알더래요. 저는 제가 앞에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분 체면 때문에 제가 강 대표입니다 이런 말을 못했어요. 제가 앞에 있는데 저를 너무 잘한대요. 그래서 이 마케팅 하시는 분들의 어떤 언어적인 기술적인 테크닉은 정말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경험하고 겪어보고 이게 본인한테 맞다고 생각하면 정말 그게 맞는 겁니다. 맞지 않은 옷을 입었을 때 그 어색함을 감출 수 없듯이 메타패스트
지자님들 노력처럼 얻을 수 있는 어떤 결과물이 있듯이 회원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자꾸 밤 9시에 이런 말씀을 줄곧 드리는 이유는 한국 시장의 방향이 너무 잘못 잡혀 있어요. 자, 오늘 또 제가 접수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에이전시인데 총판으로 직급이 상승됐대요. 그래서 내 에이전시 아이디를 총판으로 바꿔달래요. 바보입니다. 바보. 여러분들 바보예요. 그러면 그 에이전시 코드는 어디로 왔어요? 누구 거 달아야 돼요? 내 에이전시 코드는 그대로 놔두고요. 총판 아이디 더 등록해서 다시면 돼요. 그럼 내 에이전시 수익도 먹고 총판 수익이 또 늘어난 거잖아요. 회원 여러분. 그런데 에이전시 계정을 아이디를 총판으로 등록시켜 달래요. 그럼 그 에이전시 권한이 없어집니다. 총판으로 올라오죠. 그 총판에 달려있는 에이전시 코드들은 도대체 뭐죠? 이 작은 부분인데요. 회원 여러분, 오늘 전산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개발자들이 들어오는 날이에요. 네, 좋아합니다. 네, 개발자들 가정의 달인데 네, 아이들 안에 놔두고 들어오라고 하는데도 좋아해요. 네, 베트남 다 들어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개발자들이 들어오는데 개발자 들어오기 전에 먼저 들어온 개발 이사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회원분들이 전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데 도대체 내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럼 개발 이사가 딱 한마디 합니다. 저희가 전산이 어디 있어요? 회장님, 저희는 플랫폼을 설명하면 됩니다. 이렇게. 맞습니다, 회원 여러분. 저희는요, 전산이 없어요. 전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입니다. 플랫폼이기 때문에 오늘 아주 간단하게 그 플랫폼을 설명하기로 했기 때문에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결국 오늘 제가 간단한 어떤 설명을 했다 할지라도 결국 마지막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내놓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은요, 회원 여러분, 결론은 플랫폼을 이용해 보셔야 됩니다. 플랫폼을, 죄송합니다. 플랫폼을 이용해 보셔야만 전산이라는 그런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간단하나마 제가 오늘 회원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전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원 여러분, 회원 가입은 누구나 할지 아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개발자 미팅에서, 개발팀 미팅에서 보안센터로 로그인하는 방법을 언제 시행할 거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달이 지났답니다. 곧 시행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한테.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저희 메타버스 때 NFT 경주마를 오픈시나 바이낸스에 민팅하는 기간이 언제쯤 되느냐? 6월 달이면 된답니다. 그럼 대표님, 현재 로그인 방식이 다 막힙니다. 다 막혀요. 아이디 패스워드로 로그인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이트를 오픈시나 바이낸스에서 받아주질 않아요. 회원 여러분. 그래서 6월 달 NFT 경주마를 민팅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오픈시나, 회원 여러분, 저희가 오픈시나 NFT, 바이낸스 NFT 경주마에 저희 경주마 판매하려고 리스팅 상장을 할 때, 등록을 할 때, 회원 여러분, 보안센터의 로그인 방식을 다 아셔야 됩니다.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자동으로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위험합니다. 회사에 맡긴 겁니다. 회사 계정으로 연결돼서 판매가 되고 판매된 금액이 회사로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시작이 회원 여러분은 회원 가입이죠. 그런데 회원 가입을 할지 아셔야 됩니다. 이 회원 가입을 어떤 형태로 해야 되냐? 보안센터 그 기능대로 할지 알아야. 로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회원 가입에서 회원 여러분 네트워크 다단계에서도 다 쓰고 있는 레퍼럴 코드 링크 방식이 있습니다. 추천인 방식을 말씀. 여기에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이 캐션 마크를 안 해줬는데, 여기 있습니다. 캐션 마크 해줬네요. 회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회원 가입을 한 추천인이 전라남도인가 봐요. 전라남도 이 카피를 해서 이 추천 링크, 이 레퍼럴 코드라고 그러죠. 전산에서는요. 회원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 코드 하나가요. 어디까지 파생된다? 글로벌 마케팅 하는 데까지 다 파생됩니다. SNS 활동으로 틱톡, 유튜브, 텔레그램 이 레퍼럴 코드 하나 던져놨어요. 회원 여러분. 틱톡에다가 수백만 명의 회원이 가입한다. 누구를 중심으로? 나를 중심으로. SNS는 그렇습니다. 오프라인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나의 조직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 레퍼럴 코드를 회원 여러분 던져줘야 됩니다. 그 회원 가입하는 분들한테. 얘를 던져줘야만 조직이 갖추어집니다. 회원 여러분. 그래서 회원 가입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어떤 거다? 회원 가입은 첫 번째 누구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이 추천 링크가 가지고 있는 이 파생되는 파급되는 효과가요. 전체 글로벌 국가를 상대로 영업할 수 있을 만큼의 모든 회원을 확보하는 데 필수 조건입니다. 네트워크에도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 다단계 시스템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의 형태를 띈 메타베스트는 회원 여러분이 아주 우습게 만든 틱톡 영상 하나에 회원 여러분 이 추천 링크를 던져 놓기만 해도 나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회원들이 추천 링크를 타고 돌아서 가입되는 회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회원 가입에서 필수 조건은 이 레퍼럴 코드를 회원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는 무조건 회원 가입을 할 줄 아셔야 된다. 저희 보안센터에서 운영하는 회원 가입처럼 반드시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회원 여러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NFT 회원, NFT 관련돼서요, 오픈시 회원 가입할 줄 아셔야 됩니다. 회원 여러분. 바이낸스 NFT 마켓 회원 가입할 줄 아셔야 됩니다. 더불어 저희 메타패스 익스체인지 회원 가입할 줄 아셔야 됩니다. st.com 거래소 회원 가입할 줄 아셔야 됩니다. 엘뱅크 회원 가입할 줄.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꿈의 크기를 정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바이낸스에 상장되면 어떡할 거예요? 회원 여러분. 바이낸스 회원 가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계별, 스텝별 어떤 그런 과정에 따라서 부담을 안 드리려고 처음에 주계정, 부계정 만든 것도 저희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회원 가입에 있어서 첫 번째, 무조건 어떤 형태로든 보안센터의 로그인 방법처럼 회원 가입을 할 줄 아셔야 된다. 두 번째는 이 추천 링크가 가지고 있는 파괴력이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회원 여러분, 전산이 아니고 플랫폼입니다. 이런 플랫폼을 이용할 줄 아셔야 된다. 두 번째는요. 회원 여러분, 회원 가입을 하면 회원 여러분한테 사실은 메타비트코인 월렛을 지갑을 회원 계정에 자동으로 주면 안 되죠. 안 됩니다. 회원 여러분이 어디서 트론 링크에서 개인 지갑이라든지 아니면 어디서 각 거래하는 거래소에서 사실 상장되어 있는 메타비트코인 거래소에서 지갑 만들어야죠. 회원 여러분이 지갑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회원 여러분 스스로 지갑을 던져드린 겁니다. 회원 가입만 해도 메타비트코인 월렛을 자동으로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걸 회원 여러분이 문의를 하세요. 개인 지갑으로 전송이 되느냐? 전송 100번, 1000번 됩니다. 엘뱅크로 전송되느냐? 전송되죠. 회원 여러분. 이거 트론 재단에다 수수료 내고 만드는 거예요. 저희가요. 이용할 때마다 수수료 저희가 일부 내주고 있죠. 회원 여러분. 박수 받아야 될 일들을 엄청나게 하고 있으면서도 본사가 더딘 개발 일정 때문에 인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 여러분, 이 메타비토큰 월렛이 자동으로 부여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내 지갑을 볼 수 있느냐? 여기 데포짓에서 볼 수 있어요. 회원 여러분. 다 눌러보셔야죠. 그래서 이런 기초적인 단계를 이걸 전산으로 설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회원 여러분. 나중에 전산이란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 뒤에 나오긴 하겠지만 메타버스 플랫폼을 이용해 봐야 됩니다. 전산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회원 가입만 해도 자동으로 어디에 데포짓에 가시면 내 지갑이 형성돼 있다. 이 지갑은 어떻게
이용된다? 다 됩니다. 메타F 토큰끼리, 또 메타F 토큰 거래소끼리, 또 메타F 소유하신 회원들끼리 다 되고 있습니다. 네, 실제 지갑입니다. 그래서 어떤 개념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수합이죠. 회원 여러분. 자, 이 수합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회원 가입했습니다. 회원 여러분. 회원 가입을 했고 자동으로 부여받은 메타F 토큰 지갑이 있습니다. 여기에 빠진 게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 신규 회원이 새로운 회원 가입을 통해서 추천 링크 타고 들어오는 게 제일 빠르겠죠. 조직도가 그냥 형성됩니다. 그리고 신규 회원이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활동이에요. 이 메타캐시가 있어야 됩니다. 회원 여러분. 굉장히 원칙적인 수준으로만 설명을 했는데 이 메타캐시 누구한테 사야 돼요? 직대 라인에 자기를 소개한 회원한테밖에 구매할 수 없습니다. 최소한 직급엔 누구한테? 에이전시한테, 그 다음에 총판한테, 그 다음에 어드바이저한테, 그 다음에 월드 어드바이저한테. 소위 말하면 직대로 형성되어 있는 자기 상하 회원으로부터 메타캐시를 구매할 수 없다. 신규 회원이 메타캐시를 이용하기로 했어요. 그럼 맨 처음 뭐 한다? 메타캐시가 반드시 필요해야 된다. 그거 없이는 이용할 수 없죠. 이때 경제활동이 일어난다. 회원 여러분이 추천한 회원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 뭘 판다? 현금으로 메타캐시를 파셔야 됩니다. 자,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500억 이상 판매됐을 때 저한테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한테 보너스로 떨어진 메타캐시를 나의 추천한 회원한테 100만 원을 받고 메타캐시를 판매했다.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500억 정도 그렇게 판매됐을 때 회원 여러분이 저한테 본사의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는 그렇게 나의 용역의 대가로 얻어진 어떤 아이템의 형태의 판매는 법적인 책임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템 샵 추가에 넣어드립니다. 그냥 이용권만 넣어드립니다. 아이템으로 바뀝니다. 자, 어찌됐든 그 다음 필요한 게 뭐죠? 메타F 토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메타캐시를 상위 스폰서한테 돈을 받고 구매한 이후에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면 그 다음 뭐가 필요해요? 메타F 토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메타캐시 탭에 가면 이렇게 이용할 수 있다. 이거 올려드리겠습니다. 회원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떤 경제활동을 해야 돼요? 메타캐시가 있으면 저희가 예측하기에는 경주마를 구입해야 된다. 뭘로 구입해야 된다? 메타캐시로 구매해야 된다. 그래서 이 경주마에 대한 뭐 활동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신규 회원이 들어와서 하는 어떤 기준을 저희 직원들이 만들어 준 것 같습니다. 다음 마구간 강제 조항이죠. 회원 여러분. 마구간 구입 전에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회원 여러분 이 마구간도 어떻게 한다? 이제 본사가 아이템에 아파트형 지금 뭐 1000마리 2000마리 갖고 계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마구간을요 아파트형 마구간, 풀빌라 마구간, 럭셔리 마구간 다 팔아먹습니다. 근데 지금은 회원 여러분 의사에 상관없이 강제로 메타캐시 가져가서 이렇게 바뀝니다. 얼마다? 50불입니다. 비쌉니다. 그런데 메타패스 회원이면 어떡한다? 다 구입해야 돼. 그런데 말이 1000마리 있든 2000마리 있든 마구간은 아무 때나 브리딩 할 때 써먹을 수 있죠. 브리딩 할 때. 이 마구간에서 브리딩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원 여러분, 전체적인 신규 회원이 들어왔을 때 흐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기 참여 방식은 회원 여러분 많이 물어보세요. 간단합니다. 내가 보유한 영주마 이거 보여드릴게요. 회원 여러분 죄송합니다. 회원 여러분이 죄송합니다. 이런 탭들이 있습니다. 이걸 주목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회원 여러분이 전산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플랫폼에 이용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모두 클릭해 보시게 됩니다. 광클릭해도요, 회원 여러분 절대 고장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원 여러분한테 경기 참여까지 말씀드렸죠. 경기 참여 시간은 아침 한국 시간 9시에서 밤 9시까지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참여율이 높아서 가부가 걸려가지고 서버가 멈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 개선 작업하고 있죠. 중앙화 작업, 개선 작업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요, 신규 회원이 들어와서 실제 메타버스를 기본 베이스로 이용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전산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배팅에 참여하는 방법, 어디에서? 네이싱에서 보시면 다 클릭해 보이면 알 수 있습니다. 기존의 회원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라서. 네이싱도 마찬가지입니다. 네이싱도 경주마의 속성에 따라서 경주마가 소개될 때는 회원 여러분은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 경주마 네이싱에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능력치입니다. 회원 여러분. 그냥 네이싱 하지 않습니다. 회원 여러분. 그러면 굳이 이런 불 표시를 만들 필요가 없죠. 지금 구글 날씨 앱을 더 끌어와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더위에 강한 말이, 불 표시는요 어떤 뜻이냐면 더위에 강한 말이 우승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이미 그 능력치를 플러스 1이 올라갔습니다. 서버에서. 그 서버에서 그 능력치를 다 평가합니다. 그런데 히든 능력치라고 있습니다. 감춰진 능력치가 있죠. 대시 기능이라든지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주마의 우승 확률을 50% 비율로 줄여놓는 거죠. 그러나 예측 가능하게 능력치 플러스 경주마 속성에 따라서 우승을 맞출 수 있습니다. 10번이면 5번 맞출 수 있을 정도의 어떤 확률을 맞춰놨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나 만들 수 있지만 그런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건 많지 않다. 근데 이 경주마 하나만 가지고도, 네이싱 하나만 가지고도 밤을 샐 수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설명드릴 수 있어요. 수많은 기능들이 업데이트. 네, 네이싱은 어떻게 참가하는가 아까 보셨죠. 조금 전에 보셨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설명을 드립니다. 자, 경기 내역을 물어보신 회원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네이싱 히스토리에 가시면 스테이블 쪽에 보시면 네이싱 히스토리 가면 나의 네이싱에 했던 그런 내역들이 나오죠. 회원들. 그래서 어, 경기 내역을 아직도 못 찾는 분이 계세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설명이 안 된 거죠. 그리고 중간에 지금 설명을 할 수 있는 상위 스폰서들이 딴 집에 가시는 바람에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쪽에 가시면 나의 네이싱 히스토리를 보면 알 수 있다. 보너스 시스템이나 뭐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회원 여러분. 추천과 동시에 내가 에이전시면 대부분 추천 에이전시가 추천 코드를 다 가지고 있죠. 35%가 추가됩니다. 회원 여러분. 17%. 회사의 모든 영업 구조를 마치 어떤 풀프리 개념처럼 에이전시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 여러분 이거를 줌 미팅이 끝나면 올려드리겠습니다. 스테이킹까지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간단합니다. 메타버스 익스체인지 가면 스테이킹이 되어 있습니다. 거래소에 놔두면 제가 말씀드렸죠. 바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스테이킹 이자율이 적지 않습니다. 9%, 12%, 15%, 18%, 21%입니다. 스테이킹 참여하시는 데 있어서 간단합니다. 메타버스 익스체인지에 가서 스테이킹에 참여하시면 된다. 내 지갑에 있는 메타이프 토큰을 스테이킹 전용 지갑에 넣어주시고 클릭하면 그날로부터 스테이킹이 참여된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회원 여러분이 문의하시는 것처럼 전산 구조로 말해줘라. 9%, 12%, 15%, 18%, 20% 어떻게? 내 휴대폰에 고객센터가 있으면 고객센터에 이자율에 대해서 설명해달라. 간단하게 해드립니다. 그래서 회원 여러분, 지금 이 구조는 전산이라는 개념으로 설명드리기는 어렵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플랫폼을 다 이용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회원 여러분, 꼭 저희가 강조하는 게 있죠.
메타패스트는 여러분의 미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으로만 설명을 드렸는데요. 회원 여러분, 이 구조를 보면 탭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탭이 좀 크게 보인다거나 어떤 퀘스천 마크로 좀 크게 보이는 거, 그 부분을 보시면 이 플랫폼을 금방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회원 여러분, 수당 구조에 대한 어떤 설명서를 전산 자료라고 생각하신다면 올라가 있죠. PPT 줌이 끝나면 올려드릴 겁니다. 어떤 흐름만 여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렇게밖에 말씀을 드리지 않냐면요. 실제 회원 여러분이 이용해 보셔야 됩니다. 이용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적어도 이런 표현 쓰겠습니다. 회원 여러분. 게임 테스트를 하는데요. 저희가 왜 1등을 하는지 100명의 알바생을 고용해서 1등한 이유를 찾으라고 합니다. 100명의 알바생이요. 한 명의 유저를 못 이겨 먹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월급 받고 왜 1등인지 찾아내는 그 직원의 성의는요. 절실함이 없습니다. 절박함이 없어요. 회사에서 시키니까 합니다. 그런데 왜 한 명의 유저를 못 이겨 먹냐면요. 그 유저는 100%를 베팅했어요. 내 말이 최고인 것 같아. 내가 검토해보니까 내 능력치가 제일 뛰어나. 내 경주마가. 왜 내 말이 1등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해야 돼. 그분이 원인 분석을 해가지고 전달합니다. 이렇게 되면 확률이 100에서 50%였고 어떤 12가지 히든 능력치가 있다 할지라도 내 경기만은 무조건 우승할 수 있는 배경이 있었다. 왜 내 말이 6등을 했느냐. 이거 설명해달라. 이렇게 해요. 테스트 버전을 진행할 때. 두 번째는요. 경기에 베팅을 해보라고 100명의 알바생들한테 메타캐시를 줘서 테스트하는 거하고 한 명의 유저가 메타이프토큰을 구입하거나 상위 스폰서로부터 100만 원치 메타캐시를 가지고 베팅을 하게 되면요. 보는 시야가 틀립니다. 시각이 틀려요. 무슨 말씀이냐? 마우스가 떨려요. 본사에서 제공한 메타캐시로 테스트를 요구하는 알바생 마우스 떨리지 않습니다. 성의 없이 픽 던집니다. 6번 마가테. 그런데 100만 원 메타캐시를 구입한 회원이 경기에 참가해서 베팅하는 자세와 성의와 태도는요. 완전 다릅니다. 확신은 차지만 100만 원 다 베팅하기에는 마우스가 떨리기 시작합니다. 회원 여러분. 이처럼 냉정한 어떤 시스템의 평가 기준은 유저가 더 정확히 판단합니다. 제가 전제 조건으로 회원을 귀하게 여기지 않은 회사는 성장할 수 없다. 그러면 회원이 가진 애로사항만큼 매일 하루 종일 쳐다보는 게 고객센터입니다. 회원이 정확합니다. 두 가지 있어요. 본사의 프로그램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은 시키는 대로만 합니다. 반대로 회원이 지적한 어떤 내용들은요. 굉장히 정확해요. 왜? 내 손을 떠난 이 플랫폼은 회원들이 돈을 주고 구입한 겁니다. 그러면 주인이 누구예요? 회원 여러분 거예요. 그 회원이 완전 마인드가 다릅니다. 뭐가 안 된다, 뭐가 잘못됐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든 들여다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제 메시지로 주는 어떤 제안이나 정책들에 대해서 개발팀이 회의할 때 안건으로 오니까 회원의 의견이다. 간과하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묵살하지 않습니다. 그렇듯이 회원 여러분, 전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제가 오늘 설명드리고 싶었던 거는 플랫폼입니다. 메타패스는. 그래서 회원 여러분, 어떤 전산 시스템처럼 또 어떤 전산 시스템의 보너스 구조처럼 이게 어떤 하나의 데이터로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베팅 금액에 따라서 우승마의 상금이 베팅 금액에 따라서 1등에서 12등까지 상금이 달라져요. 다만 몇 프로라고 규정을 합니다. 이런 자료는 얼마든지 요청만 하세요.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사가 회원 여러분한테 요청하고 싶은 건 뭐냐면 회원 가입을 한 기존 회원분들은요. 다 이용을 해보셔야 됩니다. 정말 이용을 해보셔야 돼요. 이용을 하고 마스터한 다음에 회원 여러분들이 던져봐야 됩니다. 던져봐야 돼요. 소개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전선과 플랫폼의 차이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메타패스트는 특정 고정된 어떤 전산 시스템으로 보기는 어렵고요. 하나의 게임의 형태로서 플랫폼이기 때문에 회원 가입부터 다 이용해 봐야 되고요. 회원 가입을 하신 기존 회원들도 다 이용을 해 보셔야 됩니다. 이용하시는 중간에 어떤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회원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회원 여러분들이 느끼고 판단하고 어떤 불합리한 것도 찾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끝으로 회원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수당체계의 어떤 부분, 카테고리마다 정해져 있는 보너스 규정, 이거는 요청하시면 돼요. 회원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공통된 방해, 글로벌 방해, 또 고객센터에 회원 여러분 지금도 고객센터에 들어오지 않으셨으면 들어오셔야 돼요. 내 휴대폰 텔레그램에 메타패스트 고객센터는 항상 내 호주머니 안에 있어야 됩니다. 비록 베트남 직원들이라서 한국어가 더디고 업무가 더딜지라도 회원 여러분 반드시 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강화시킬 겁니다. 사랑받는 고객센터를 만들겠다. 이게요, 회원 여러분이 간과하시는데 블록체인을 운영하는 전 회사의 큰 약점이 이 고객센터입니다. 정말 큰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사업하는 제 눈에는 그렇습니다. 고객센터만 제대로 활성화가 돼도요, 예, 살아있는 회원들이 답답함에 뛰쳐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고객센터를 계속 강화할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어떤 자료가 있으면 고객센터에 반드시 요청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회원 여러분, 전산과 플랫폼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잠깐 설명드렸던 그 자료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차원에서 글로벌 단체방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더 나아가 꼭 이용을 해 보셔야만 설명을 할 수 있다. 이게 첫걸음입니다. 회원 여러분. 방향을 본인 스스로가, 회원 스스로가 방향을 처음부터 잘못 잡으면요, 대표님들을, 회원님들을 중심으로 서 있는 산하 회원들이요, 집을 떠나게 됩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본사에 요청하는 사항이 뭐냐면요, 내그 이동해달라고 합니다. 내그 이동. 나 그 사람 밑에 못 있겠다. 설명도 못한다. 사실 그래요. 본사는 회원 여러분 귀만 열고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요. 제 포지션이 듣기만 해야 되는 포지션입니다. 듣고 어떤 이야기를 개인적인 판단에 또 검증되지 않은 그런 가운데서 함부로 말하면 절대 안 되는 자리예요. 그런데 누구 조직에 누구 라인에 어떤 일이 있다는 거 다 압니다. 문제가 있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러면 지금 본사에 요구하는 제일 많은 사항이 뭐냐? 내그 이동해달라고 해요. 나 그 집에 같이 못 살겠다. 두 번째, 스테이킹입니다. 민원이 제일 많아요, 회원 여러분. 그러면 이 이유는 뭐다? 회원 여러분이 정확히 아시고 정확히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산의 어떤 개념이라기보다는 플랫폼을 이용할 줄 알아야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게 첫 시작입니다. 첫 걸음입니다. 자신감이 생겼다? 저야 만든 사람이니까, 만든 놈이니까 달달달 애우고 있겠죠. 매일 기획해야 돼. 개발자보다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야, 너 아이템 수당 몇 프로 주기로 했어? 몰라요. 네? 지들 침발르고 떠들어보기 시작합니다. 회의록 떠들어봐요. 수동적인 입장하고 네? 이걸 회원 여러분하고 같이 펼쳐져서 수당을 분배해야 돼, 공유해야 되는 그 입장에 서 있는 저하고요. 완전 개념이 달라요. 그런데 회원 여러분이 이용을 하고 일단은요, 모든 게 그래요. 회원 여러분. 말하는 자세부터 눈동자가 흔들린다거나 버벅거리면 그 비즈니스 되겠어요. 회원 여러분. 전산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고 묻기 전에 회원 여러분이 플랫폼을 이용을 하셔야 된다. 어떻게? 두 번, 세 번. 그러면 회원 여러분 자신감이 생깁니다. 이게 첫걸음이에요. 첫 시작입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눈동자가 맑아지고 내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고 그렇게 됩니다. 언니, 이건 어떻게 하냐 이렇게 돼야 돼. 너 잠깐만. 수학이 드는 순간 비즈니스는 심각해집니다. 이거 신뢰할 수 있겠어? 신뢰도가 떨어지죠, 회원 여러분. 내가 해보니까, 내가 경험하니까. 회원 여러분, 줌 미팅을 하는 제 입장도요. 회원 여러분이 경험하지 않은 걸 경험한 차이밖에 없습니다. 특히 좋은 이야기 또 하겠습니다. 무조건 돈 벌게 되어 있습니다. 안 해보셨죠? 돈을 엄청나게 벌었습니다. 공무원 생활하고 나와가지고요. 정말 엄청나게 벌었습니다. 지금 시스템은요. 그거보다 한 1000배 더 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줌 미팅 하는 동안에 잘 지켜보시면 요즘 표정도 밝아지고 목소리에 힘도 들어가고 회원 여러분 사람이 달라졌어요. 줌 미팅 하는 대표가 달라졌습니다. 자꾸 건방져집니다. 이제 회원 여러분. 네. 줌도 한 달에 한 번씩 나오고 아주 이제 건방져집니다. 그래서 회원 여러분 자신감을 찾기 위한 어떤 일하는 어떤 거다. 반드시 메타버스 플랫폼을 회원 여러분이 이용할 줄 알아요. 전산이라고 말하는 어떤 부분이 있으면 저희 PPT로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영어 버전, 한국어 버전, 러시아 버전 언제든지 던져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수당이 이렇게 수당이란 표현도 하면 안 된다고 제가 지금 전달을 받았는데 보너스 규정이 이렇게 풀린다. 제가 아까 500억도 말씀드렸죠. 그게 게임 머니로 볼 거냐 아이템으로 볼 거냐에 따라서 법적인 종이 한 장 차이가 있습니다. 아이템은요. 저희 대한민국 대법원 판례에 불법이 전혀 아닙니다. 돈 받고 팔아도 돼요. 회원들. 그래서 뭐가 탄생했어요? 괴물 같은 사이트가 탄생했습니다. 아이템 매니아가 탄생했습니다. 전주에 사는 대학생 3명이 쪽방에서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경찰에서 불법이다 하니까 이 친구들이 대법원까지 상고했습니다. 이게 진짜 불법이야? 내가 게임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이 아이템 확보했는데 이게 불법이라고? 그래서 한국 대법원에서 아이템을 어떻게 판례를 내느냐. 이건 게임한 사람의 용역의 노력의 대가다. 이 아이템은 합법이다. 해가지고 대표님 아이템 매니아가 탄생했습니다. 500억에 팔았어요. 애국계 기업의 51% 경영권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템 베이가 생겼습니다. 지금 또 생겼습니다. 아이템 판매금. 그래서 리니지 보검이 5억에 팔립니다. 어린아이 유리공주가 신발이 100만 원에 팔립니다. 아이템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게임머니로 판단했다? 500억 정도 팔아야 고민해봅니다. 사법권에서. 다행히 오너가 어디 출신이다? 네, 법적인 출신이다. 그래서 회원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500억 팔고 나서서 저한테 말씀하시면 된다. 그래서 끝으로 회원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무조건 플랫폼을 이용하셔야 된다. 거기에 뒤따르는 보너스 책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던져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회원 여러분 꼭 이용을 해보셔야만 시작을 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한 자료는 직원들이 또 애써 만들었기 때문에 줌 미팅이 끝나면 올려드리겠습니다. 회원 여러분 자신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검증됐습니다. 얼굴 드러냈고 중에서 만든 대표가 돈 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보십시오. 진짜 돈 많이 법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줌 미팅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은 다음 이 플랫폼들로 이어지는 어떤 경제적인 가치, NFT 경주마로 어떻게 수익이 창출되는지, 또 메타에프 토큰으로 어떻게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 메타에스 토큰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 기준을 가지고 플랫폼에 있는 재화들, 아이템들을 가지고 회원 여러분한테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보다도 더 흐뭇한 내일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만드는 시스템이 아니고 이미 NFT 시장에서 그렇게 만들어지고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남도 하는데 우리는 못할 이유가 없죠. 제가 아무리 NFT 마켓을 봐도요. 우리 경주마처럼 이쁜 아이템 못 봤습니다. 여러분 운영의 묘다. 어떻게 팔게 할 것이냐.
6천 불에, 6만 불에, 60만 불에 우리가 어떻게 팔 것이냐. 그런 거에 대한 노력의 시간만 있을 뿐이다. 그런 부분으로 내일은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원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 저는 오늘 줌 미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